네, 여러분, 교육을 위해 주는 것, 뺏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시험 잘 봐서 돈을 주는 것, 시험을 못 봤다고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요? 강화란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처벌이란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행동을 증가시키고 나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 사람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 주거나 뺏거나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주거나 뺏거나. 줬다 뺏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뭔가 치사하고 화가 나시죠? 그렇다고 주기만 하면 이래도 되나? 걱정이 되실 때가 있죠. 우리는 이 강화와 처벌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강화와 처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건데요. 행동과 결과의 연결, 이 학습을 어려운 말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습을 위한 1번 전략이 주는 것, 정적이라고 하고 2번 전략이 빼앗는 것, 부적이라고 명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적 강화는 무언가를 주어서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휴대폰 사줄게. 휴대폰을 주어서 공부를 잘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죠. 부적 강화는 무언가를 빼앗아서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수업에 집중을 좀 잘하면 숙제를 좀 줄여줄게. 숙제를 제거하여서 수업에 집중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부적 강화의 예시입니다. 정적 처벌은 무언가를 주어서 어떤 행동을 줄여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집을 부릴 때 매나 벌을 주어서 고집 부리는 행동을 줄이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 처벌은 무언가를 빼앗아서 어떤 행동을 줄여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권한을 빼앗아서 잘못된 행동을 줄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은 절대 하면 안 될까요? 주냐 마냐, 강화냐 처벌이냐? 정답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 모른다기보단 답을 정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정답 한 가지는, 일단 폭력으로 교육하는 것은 단 1도 효과가 없다는 사실 그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사랑으로 키울 거야. 아니야, 나는 무조건 엄격하게 예의 바르게 키울 거야. 무조건적인 교육신념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데요. 나쁜 행동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단순히 억압하거나 회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대안 행동을 찾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난 엄격하게 처벌할 거야.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 채찍만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게 되고 사춘기 때, 성인이 될 때 튕겨져 나가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처벌자를 그대로 모델링하게 되어서 그 공격성을 따라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큰일을 낼 수... 그럼 뭐야? 어쩌라는 거야? 저도 그것이 사실 상담교사로서 계속되는 고민입니다. 근데 그 고민 때문에 어느 순간 정답을 찾아가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어떻게 강화를 할지,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나는 무조건 잘해주고 사랑해야지, 나는 무조건 엄하게 혼내줘야지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친구들에게 연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좋은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확한 맞는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근의 꿀팁인데요. 칭찬과 격려를 사용하라. 당근 중에 제일 좋은 건 칭찬만 한 게 없는데요.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혼내는 것보다 잘하는 것에 칭찬으로 조명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적인데요. 이왕 당근을 줄 거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상을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칭찬과 그 존재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요. 눈에 보이는 당근은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스스로 하려는 자발성, 내적 동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좋은 행동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칭찬이나 이런 인정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약간의 내적 강함을, 내적인 눈에 보이는 당근을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 두 번째, 채찍의 꿀팁으로
혼낼 때는 제대로 알고 혼내야 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나중에 끌어모았다가 한 방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처벌해야 합니다. 너무 작은 것이고 이해해줄만 하다면 차라리 거기서 그 사건을 용서해 주시고 종결을 시켜야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무렇지 않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그 사건을 다 끄집어내서 처벌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짜증과 불만,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적절한 강도로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되는데 욱하는 마음에 다른 것, 그리고 그 존재 자체까지 상처를 줘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신뢰관계가 무너져버리고 앞으로의 모든 채찍은 잔소리로 전락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극복하고 반성하려는 생각을 아예 포기해버리게 합니다. 작은 동기와 반성하려는 그 마음까지 다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혼내시지 마시고 채찍을 들 때는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소하는 마음으로 나는 호철이가 이렇게 행동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까봐 조금 걱정되고 좀 속상해. 나 전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존재의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아이들로 하여금 화나거나 짜증나는 감정보다는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해서 자발적이고 더 성찰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네에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다 보니 넓은 담장을 갖고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항상 그 담장에 놀러와서 시끄럽게 떠들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리 가서 놀아! 화를 내고 처벌하고 채찍을 들기도 했는데 그 아이들은 오히려 더 그 자리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잠잠히 고민하다가 하나 꾀를 냈다고 합니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내 담장에서 시끄럽게 이제 와서 떠들어주고 놀아주면 내가 앞으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신나서 쾌재를 부르며 신나게 시끄럽게 떠들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놀고 돈도 얻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던 중 시간이 지나 노인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제는 너희가 내 담장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놀아줘도 나는 이제 너희에게 돈을 주지 않겠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돈을 주지 않다뇨? 돈을 안 받고 놀라뇨? 저는 놀지 않겠어요 하며 아이들은 더 이상 그 담장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처음의 내적 동기는 그저 재밌게 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외적 강화물이 제공되게 되면서 순수했던 재밌게 놀려는 내적 동기가 사라지게 되었죠. 노인은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을 그렇게 쫓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이들이 착한 행동을 할 때, 좋은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으로 당근을 삼고 있나요? 그 당근이 오히려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떨어뜨리진 않나요? 우리는 참 사랑을 전제로 지혜로운 채찍과 당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교사로서, 상담자로서 이건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성찰해야만 시행착오를 통해 아름답게 완성되어가는 보석 같은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만 힘내서 항상 아이들을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